오늘은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크만 수송은 바람이 바닷물을 이동시키는 수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육면체에 바닷물이 있고 바람이 하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의 영향을 직접 받는 부분은 바닷물의 표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물이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 부분의 물은 바람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마찰력에 의해서 이동해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찰에 의해서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구 자전에 의한 가상의 힘인 전향력을 받게 되죠. 따라서 바람 방향에 대해서 약간은 비스듬하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게 됩니다. 표면의 물이 이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그 아래쪽의 물이 마찰에 의해서 다시금 이동하려 하지요. 이 부분의 물은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표면의 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면의 물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즉 이 방향으로 나란하게 이동해 가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향력을 받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해서 약간은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동해 가려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표면물에 비해서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하살표의 길이가 이 부분보다 짧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층의 물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의 물은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이동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역시 전향력을 받아서 다시금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진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물이 이동해 감에 따라서 저기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물이 나타나게 되느냐? 네, 처음에 불었던 이 바람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죠. 바람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바람에 의해서 움직인 물이 바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부터 그 아래쪽에 나타나는 물의 흐름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쑥스러운 경지에 이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르는 깊이까지의 물을 우리가 마찰층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바람의 마찰의 영향을 받는 곳이 이 부분까지란 거죠. 그 아래쪽은 바람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찰층 내의 물은 보다시피 각각의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에크만이라는 분이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이 각각의 층이 움직이는 방향을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분이 평균을 냈더니 마찰층 내의 물은 평균적으로 어느 방향을 이동하느냐?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에 대해서 수직하게 오른쪽, 즉 이 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해 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남반구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반구는 전향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불게 되면 마찰층 내의 물은 바람 방향에 대해서 수직하게 오른쪽, 북반구에서는 수직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에크만 수송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면에서 살펴봅시다. 지금 바람이 그림과 같이 칠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표면 쪽의 물은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층의 물은 다시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되돌아간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 아래쪽은 다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의 이동 방향을 쭉 연결해 보면 이렇게 나선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선을 에크만 나선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층별로 분해한 그림입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 제일 위쪽의 층은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고 그 아래쪽은 더 오른쪽, 그 아래쪽은 다시 오른쪽, 이렇게 하나하나씩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그린 것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되지요. 그리하여
각 층의 물은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이동해 가고 마찰층 내의 물의 이동 방향을 평균 내보게 되면 바람 방향에 대하여 수직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해 간다는 것이 에크만 수성이 알려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에크만 수성이 만들어내는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위의 그림은 바람이 위쪽에서 아래쪽, 예를 들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불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육지가, 왼쪽에는 바다가 있지요.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마찰층 내의 물은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육지에서 먼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물이 비게 되지요. 그래서 이 물을,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물이 솟구치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아래쪽에서 솟구치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네, 용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이 지역에 용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체로 아래쪽에 있는 물은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용승에 의해서는 해안가에 차가운 물지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게 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에크만 수정에 의해서 표면물이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아래쪽으로 하강하는, 다운웰링 하는 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적도 부근을 살펴봅시다. 가운데 선이 적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도의 북쪽에서는 북동무역풍이, 남쪽에서는 남동무역풍이 빨간색 하사표 방향으로 불고 있어요. 그러면 북쪽 지역에서는 에크만 수정이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즉 북쪽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고, 남반구는 전향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사표 방향의 왼쪽, 즉 남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정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단면을 살펴보면 여기가 적도, 여기가 북반구 쪽, 여기가 남반구 쪽이라고 할 때 북반구 쪽에서는 표면의 물이, 적도 지역의 표면의 물이 북쪽으로, 남반구에서는 남쪽으로 이동해 가게 되죠. 따라서 이 지역이 비계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차가운 물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래서 적도 지역에서도 무역풍에 의한 용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동해안의 수온을 나타낸 등수온선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우리나라 동해안에 이렇게 해당되고, 이쪽이 동해, 여기가 남해에 해당되죠. 여기 부산이 있고 울산, 간포가 적혀 있네요. 자, 수온선을 보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보입니까? 지금 여기는 23도 선이지만 같은 위도로 가게 되면 여기는 17도, 여기는 15도, 여기는 13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울산 지역이 주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온도가 낮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에크만 수정에 의한 용성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해안에서 용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울산이고, 아까와 같은 용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남쪽에서 이렇게 남풍이 불어 올라올 때 물이 이 방향으로 빠져나가면서 용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북풍이 불게 되면 표면의 물이 동해안 쪽으로 몰려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침강류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용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남풍이 불어야 되니까 계절적으로 여름이 타당할까요? 겨울이 타당할까요? 당연히 여름 쪽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